심각한 표정의 두 분을 보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2시에는 당정청이 모여서 사법개혁안 어떻게 본회의에 올릴지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점이 참 묘하죠. 왜냐하면 포스트 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11월쯤엔 사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리는 게 하필이면 그 직전인 10월 말 이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진봉 교수님, 조국 장관의 명예제대설 이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11월이다 12월이다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또 수사 또는 그 검찰의 발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냐 마냐 이 문제를 원제로 시점을 잡고서 얘기하기 좀 이르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조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일을 하라고 사실은 임명을 한 거고 이런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간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법개혁안이 어느 정도 처리되면 조국 장관의 임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 이런 지금 말씀하신 설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는 본인이 수사받는 건 아니지만요. 가족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 당장 조국 장관이 11월이나 12월에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예제대라는 보도가 나왔던 근원을 보니까요. 김종욱 교수님, 워낙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설화에 휩싸였지만 기무사 개혁하는 이제 모양새를 갖춰준 뒤에 사퇴시켰다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물러서면 상당히 면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고 사법개혁안 국회까지 처리를 하면서 이 퇴로를 상당히 좀 든든하게 보이게 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촛불 정부의 기억하고 총선의 시간하고 지금 상당히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적 가치의 실현은 검찰개혁, 사법개혁들을 실현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에게 약속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실현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저희 검찰에서 얘기했던 국민의 뜻은 제가 볼 때 60, 70% 이상은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가 이제 10월 29일 날, 논란은 많지만요. 10월 29일 날 소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지금 이미 검찰과 법무부가 얘기하는 검찰의 그 관행이나 문화 같은 경우 변화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저는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개혁적 과제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조국 장관 스스로도 적어도 어떤 자기가 본인이 무죄이가 뭔가 상관없이 적어도 3개월 이상 국론 분열에 어떤 원인에 따른 측면에서는 저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정치를 하시든 건 그때 결정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당인 거예요.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건가.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호남 유권자를 제외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소위 민주당으로부터 서서히 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중도층들이 소위 지금 태도를 변하고 있는데 지금 제1당이 뭐냐면 무응답층이거든요. 이런 상황 자체들은 불확실성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적어도 11월, 12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권 차원에서 해답을 내지 않게 된다면 모두가 다 불규칙성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사회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11월, 12월 출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말씀이 없었던 문희상 의장까지요.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말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예전처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조국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보면은 조국 장관이 12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또 패스트트랙 처리한 다음에 이래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건 조국 장관을 어떤 출구 전략이 저는 보거든요. 근데 출구 전략 자체가 저는 지금 당장 사퇴를 하거나 혹은
최소한 정경심 교수가 어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든지 발부가 되면 사퇴된다고 보는데 그 시점을 계속 지금 늦추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을 일치시키면서 네. 지금 서초동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자체의 개인적인 일탈하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완전히 동일시킬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검찰개혁의 책임자를 조국으로 두면서 그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패스트트랙이나 통해서 사법개혁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사퇴시켜야 된다. 그것도 동반 사퇴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조국 사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고 또 조국 장관의 어떤 국민에 대한 시각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또 사퇴 시점을 늦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부분이 문제되겠지만 그 시점이 되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든지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 문희상 의장님의 네. 그 발언은요.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5년 말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 5법 등 시급한 법안을 좀 처리를 해달라. 네.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그때 정의화 의장은 내가 아무리 집권 여당 출신이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네. 그런 집권 상정, 그런 법안 상정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교안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또 한 번 압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국회의장은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합의와 협의를 조율해야 되는 분이지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법개혁안 네. 내가 상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 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검찰은 검찰이 할 일, 또 장관은 장관이 할 일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는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김종인 교수님과 최 교수님께 한 30초씩 여쭤볼까요? 뭐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예. 네. 저는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저는 임기 갖고 계속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속영장 발부가 되게 되면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예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전제를 까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순리대로 가면 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마찬가지지만 법리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많은 법률가들이 그것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그걸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스트트랙의 원리 원칙에 맞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건 저는 지금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회의하고 협의하고 이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근데 만약 그게 끝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의 원래 원칙이나 국회 선진화법의 원칙에 맞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하면요. 네. 야당 협의하고 회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야당과 협의하고 하면 협의와 회의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가 국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견제와 균형, 대화 타협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이 여당으로서 어떤 대화 타협을 할 의지가 없고 봐야 될 일로 가지 않는데 계속 자신들은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 시간만 보내면 통과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는 야당은 듣는 신용만 하고 들어와서 이야기해라. 실제로는 듣는 신용만 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발견돼서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다투게 되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 나누려면 여당이 협치 내지는 제1야당이 그래도 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있다면 적어도 국민의 그 정도 다수를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지 일방적인 것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야당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압박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정치협상 회의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부대변인 말씀 끝으로 저희가 일요시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뺨에 스치는 바람이 차던데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